불교 비하 발언으로 거센 반발을 산 정청래 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을 찾았습니다. 정 의원은 불교계의 역사와 고충을 알게 됐다며 불교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자비 나눔을 위해 조계종 원로의장 대원대종사를 비롯해 불교계 안팎에서 온정을 보태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비를 펼칠 계획입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이 천주교와 개신교 등 이웃 종교 지도자를 초청해 아기 부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며 등불을 밝혔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희망 장학금도 전달했습니다. 파계사에서 불기 2566년 보살계 수계살림법회가 봉행됐습니다. 7년 만에 봉행된 법회에서 전계대화상 성우대종사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불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서도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자부대중은 온 세상이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하며 산불 피해 복구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불교 비하 발언으로 불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정청래 의원이 반년 만에 밝은 얼굴로 조계종 총무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 의원은 불교계의 역사와 고충을 제대로 알게 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불교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이 김명배 전통문화발전특위위원장, 이규민 전 의원과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정 의원은 망언으로 인해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몇 개월 전과 달리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 의원은 20여 사찰을 순례하며 불교 역사와 전통문화, 불교계 고충에 대해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계 역사, 문화, 또 스님들의 또 고충 이것도 좀 많이 알게 돼서 저로서는 많은 배움의 계기가 됐었고요. 특히 해인사에 가서 팔만대장경 유지 관리하는 것도 제가 직접 보고. 원행 스님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법안 마련 등의 노력을 격려하며 긴 안목으로 문화재 정책 마련에 노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팔만대장경만 보호한다면 팔만대장경을 보호하고 있는 대중들이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중들이 살 곳까지 다 그게 인정이 돼야 그게 면단위로 되는 거죠. 이거는 당이나 무슨 이런 차원을 떠나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보하는 전통문화를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정 의원은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 등 입법을 통해 불교와 전통문화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점에서 면으로의 변화, 큰 당론으로 정책으로 이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재 관람용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또 마련하게 돼서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또 굉장히 또 보람도 있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위위원장은 오히려 관련 현안을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전통문화라고 하는 게 가지는 힘이 최근에 우리 문화의 힘에도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새롭게 시작하고 하는 요 시점에서 오히려 그렇지. 잘 추스려서 당 차원에서 예방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3회 스님, 기획실장 법원 스님도 배석해 연등회를 비롯해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발전시켜가야 할 전통문화에 대해 환담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자비 나눔을 위해 조계종 원로의장 대원대종사를 비롯해 불교계 안팎에서 온정을 보태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소외 이웃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부처님의 자비를 펼칠 계획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교계 안팎에서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부장 서봉 스님은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를 대신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원력 결집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도 100만원력 결집불사의 원만 회양을 발언하며 기금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건소를 저희가 화주해서 그 백천재단이
지으시게 돼서 굉장히 마음 뿌듯하고요. 예. 앞으로도 저희 비구니에서 이제 보건소에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조계종 10교구본사 은혜사주지 덕조 스님은 동해안 산불과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2천만 원을 퇴척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북 영천 선화여고 장학금 지원을 위해 7,600여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상태를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평등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NH농협은행은 이성희 농협중앙은행장이 참석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기금 3천만 원을 원행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데서도 우리 종단이 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1일 인도 부다가야에서 분황사 대웅전 중공식과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대표시 할미꽃 12 제막식이 밀양 아리랑 대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열린 제막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 부의장 무봉 성우대종사, 원로의원 도후대종사, 신흥사 회주 우송스님, 주지 지혜스님, 표충사 주지 진각스님, 문도대표 삼조스님, 유자효 시인협회장, 김성규 밀양 부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밀양 출신인 무산대종사의 시비는 2018년 성우대종사의 제안으로 이듬해 건립위원회를 발족하고 올해 초 밀양시와 한국예총 밀양지회, 문중에서 본격적인 건립 제막을 준비했습니다. 아리랑 대공원 입구에 자리한 시비는 문경 화강암 자연석에 박종건 선생이 한글로 글씨를 쓰고 조각가 오채연 작가가 음각으로 글자를 새겼습니다. 공동체 문화 회복을 취임 일성으로 역설했던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이 천주교와 개신교, 원불교 등 이웃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아기 부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며 상생과 공존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희망 장학금도 전달했습니다. 하경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태종 삼용사가 지난 1일 이웃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아기 부처님의 탄생을 봉축하며 상생과 공존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이날 천주교 준학길 수사와 원불교 김대선 교무, 개신교 진방주 목사 등 이웃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연대와 화합의 의미를 다졌습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참석해 국민 행복을 위한 다짐도 새롭게 했습니다. 무원 스님은 이웃 종교인과 여야 정치인이 함께 상생과 공존을 기원하는 거룩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당부했습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공존할 수가 있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여당, 야당,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다 책임지신 주인공들이 같이 함께했습니다. 봉축의 등불을 함께 밝힌 이웃 종교 지도자들은 다름을 인정하는 배려로 함께 걸어가는 걸음들이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기원했습니다. 한 번도 이 4월 조파일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점등식, 단불회식 이런 멀지만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소통이 되고 화합이 되고 또 배려와 존중이 되어진다면은 국운중창뿐만 아니라 천태종단 또 불국도량이 돼서 불국정토가 아니겠는가. 우리 마음속에 고이 모셔드림으로써 화해의 시대를 열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불신과 경쟁의 시대에
상생을 통한 생명 세상을 이루고 종교 간 화합과 함께 다문화 활동을 펼치며 공동체 회복을 역설해온 무원 스님은 이날 관내 초, 중, 고등학생 11명에게 글로벌 리더 청소년을 위한 희망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무원 스님은 또 다문화 용어를 세계인으로의 변경도 제안했습니다. 삼룡사가 이날 밝힌 상생과 공존의 등불은 부처님 오신 날까지 경내를 환하게 비출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대구 파계사에서 불기 2566년 보살계 수계살림법회가 봉행됐습니다. 7년 만에 봉행된 보살계 수계살림법회에서 전계대화상 무봉성우대종사는 부처님 말씀을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참된 불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은 그 몸으로부터 부처님의 몸이 될 때까지 영원토록 중생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만 두 가지 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다. 정계대화상 무봉성우대종사가 보살계를 내리자 참여대중은 계율을 잘 지켜 참된 불제자로 살 것을 서원합니다. 조선 영조의 출생설화가 전해지고 있는 천년고찰 파계사. 오랜 역사만큼 전통 그대로의 법맥을 이어오고 있는 파계사가 지난 1일 보살계 살림수계법회를 설법전에서 봉행했습니다. 무봉성우대종사가 정계대하상으로 갈마아사리의 허주스님, 교수아사리의 허운스님 등 3사 5증사 증명으로 거행됐습니다. 무봉성우대종사는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부름으로 인해 마음이 맑아지고 따뜻해지듯 부처님 말씀을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참된 불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둘째도 셋째도 실천에 있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천에 있습니다. 스님들이 연비를 내리자 참가대중은 다시 한번 10중계와 48경계를 새기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 것을 발언했습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불자로서는 특히 대성보살계를 받으신 분들로서는 이거 하나만 꼭 명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7년 만에 진행된 파계사 보살계 수계살림법회. 오랜 기다림에 짧은 수계살림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참된 불자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제주에서도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온 세상이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정성으로 기원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탑동 광장에 모인 사부대중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한마음으로 찬탄합니다. 제주불교연합회 연등축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증명우경 대종사와 위원장 허운스님, 봉행위원장 구함스님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제주불교연합회 연등축제위원회와 합창단 연합회는 경북 강원 산불 피해 지원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며 부처님 오신 날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인연의 소중함을 잊지 않은 축제, 이것이 바로 오늘 연등축제에 담긴 정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린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행복하게 여기 모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된 정신만으로도 그 어떤 난관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불국에는 어떻게 도민과 함께 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국난 극복의 시기에 사회 통합이 불교 정신이 저력을 발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다음 날인 지난 1일 서귀포시 연합봉축위원회도 증명 수혈스님과 도종스님, 대회장 동해스님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6년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고유문을 낭독하고 희망의 미래를 발언한 법회에서 서귀포시 연합봉축위원회도 경북 강원 산불 피해 지원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며 부처님 자비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부처님 지향에 있을 때마다 부처님을 부르더니 그때마다 저희들의 지향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나 혼자만은 존재할 수가 없고 상대가 함께 있을 적에 존재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함께 어울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염병 사태의 아픔을 딛고 희망찬 일상과 인류의 평화를 기원한 제주 불교계의 봉축 대법회. 제주 불교계는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추이를 살피며 도민과 불자들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불교 행사를 재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김광입니다. 포천시 불교사업연합회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1회 포천 물골 연등제를 봉행했습니다. 연등제와 연등 점등식, 가수들의 축하 공연으로 불교계와 지역 주민들이 어우러진 즐거운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무대에 모인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포천시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버튼을 누르자 포천천을 수놓은 연등에 불이 밝혀집니다. 포천시 불교사암연합회가 지난달 29일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빛을 온누리에 전하기 위해 포천 물골 연등제를 봉행했습니다. 연등제는 점등식과 전통 영산제, 가수와 합창단의 축하 공연으로 오랜만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종교와 지역을 넘어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영산제 및 물골 연등축제를 정기화함으로써 포천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면서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번 연등제를 즐기며 지난 2년간 힘들었던 시민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길 기원했습니다. 이번 연등제를 통해서 우리 15만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화합하고 결속하는 이 축제의 시간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법요식에서 삼론종 종정 강몽 해승 스님이 마음의 등불을 밝히자를 주제로 감로 법문을 전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음으로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이치를 모르고 내 육신과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은 삼독심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면서 사암연합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 100포대를 포천시에 전달하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연등제의 하이라이트인 축하 공연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포천 출신의 가수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나는 공연을 선보였고 BTN 라디오 울림 DJ 가수 양지원도 구성진 트로트 공연을 펼쳤습니다. BTN 불교TV는 오는 5일 저녁 7시 30분에 연등제의 실황을 담은 특집 2022 포천 물골 연등제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BTN 불교TV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음악회, 법문 등 다채로운 구성이 돋보였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토크 다큐멘터리 황복사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5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방송됩니다. 황복사지는 2017년 2차 발굴 조사에서 통일신라 시대 12지 신상 기단 건물지, 대석단 기단 건물지와 회랑 등이 발견돼 중묘 역할을 한 왕실사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학술대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들을 중심으로 황복사지의 역사적 의미를 밝혀봅니다. 지리산 무쇠소, 고산 대선사의 가르침을 전하는 다큐멘터리 고향으로 돌아가니 천지가 꽃밭이라는 5월 6일 저녁 8시 반에 방송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법을 설하고 중생을 보듬은 대선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5월 8일 밤 10시 반에는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배웅 만장이 방송됩니다. 스님들의 다비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장을 통해 생사관을 고찰하고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전국민 고민타파 증문즉설 법륜 스님이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문을 전합니다.
따스하면서도 냉철하게 불자들의 고민들을 들어주는 법륜 스님의 법문은 5월 9일 밤 8시 반에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광화 전등사 관음전에 새롭게 봉안된 관세음 보살상과 후불탱화 조성을 현장 생중계 그대로 만나봅니다. 전등사 관음전 점안법회 현장의 모습은 5월 3일 밤 10시 반 방송됩니다. BTN 라디오에서도 봉축맞이 특별 생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전 7시에는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저녁 7시에는 열린 스튜디오 이벤트로 매일 10명의 청취자를 제작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밤 9시에서는 싱어게인2에서 활약한 가수 동열이와 청아한 목소리의 가수 이지영이 BTN 라디오를 찾아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한 봉축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신도시 포교 원력의 일환으로 중점 육성하는 창원 포교당 안국사가 지난달 29일 개원 고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증명법주로 열린 고불법회에는 본말사 스님, 신임 주지 성호 스님과 허성무 창원시장 등 4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현문 스님은 오늘은 안국사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날이라며 성호 스님이 대중과 함께 어려운 불사를 마무리하고 창원의 포교 중심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성호 스님도 안국사가 4부대중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신도시 포교의 모범으로 성장할 수 있게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을 역임한 벽암당 동일대종사 열반 17주기 추모달해제가 공주 신원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추모달해제에는 문도 대표 해법스님, 조계종 원로위원 철웅스님,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등명 낙가사 회주 청우스님 등이 동참해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신원사 주지 중화스님은 벽암스님께서 걸어가신 거룩한 뜻을 명심해 수행을 철저하게 하고 가람수호를 잘하며 포교를 잘할 수 있는 수행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벽암당 동일대종사는 초부당 적음대선사를 은사로 득도해 선학원 이사장과 불국사 주지, 동국대 이사장,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로회의 부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도심 속 전통사 차림 평택 보국사가 지난 1일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관불법회와 연등축제를 봉행했습니다. 경기도 전통사찰 제26호 보국사 경내에서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주지 법현 스님을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홍기원 국회의원 등 4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법현 스님은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마스크를 벗듯 번뇌에서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나 해탈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미 군종법사 해담 스님의 연등축제 참석으로 평택 시민뿐만 아니라 미군과의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도 기대했습니다. 관불법회에 이어 4부대중은 길상 풍물패를 선두로 연등 행렬을 진행했습니다. 5월 3일 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르게 살아서 다르게 태어난 건지